뭐야, 아무도 안 들어? 가스가 많은데? 그래요? 좋아요? 아니 나서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손. 뭐야? 끝났어? 수업 끝났어?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고민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그냥 쉽게 생각해보세요. 쉽게 생각해보세요. 정답 없잖아요. 솔직히 지금 정보가 너무 모자라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해서 그것에 대답을 하려면 얘가 로코 시리즈 026이라는 거 말고도 다른 정보가 있어야지. 그냥 어저께 로스팅했다는 정보 하나만으로 어떻게 나한테 크레마의 양을 설명하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산하시면 돼요. 모든 바리스타로서 이제 해야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되신 분들이에요. 그런 생각 때문에 손을 안 드셨다면 너무 잘하셨고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 이제 그런 근본적인 진짜 공부해야 되는 거 계속 할 거니까 그거 말고 그냥 쉽게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얘가 어제 로스팅돼서 가스가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크레마가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을 것 같다.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을 것 같다. 좋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배전도를 얘기 안 해주는데 난 이쯤에서 배전도가 궁금하다 손 들어보세요. 배전도 안 궁금하세요? 넘어갈까요? 그럼 질문 봐라. 배전도 궁금해요. 고마워요. 네, 한 분 덕분에 여러분들은 배전도를 알게 됐어요. 미디엄이에요. 미디엄. 완전 라이트도 아니고 덕하지도 않아요. 미디엄인데, 자, 그러면 꽤나 로스팅 포인트가 브루잉 포인트에 가깝다고 의례적으로 말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보통 에스프레소를 위해서, 물론 요즘은 에스프레소를 게이샤 밝게 주스를 주세요 왜? 막 이런 거 하니까 너무 옛날 얘기 같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판매하는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할 때 주로 많이 판매하는 에스프레소는 약한 편이잖아요. 그거보다 발단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얘가 크레마가 별로 안 나올 것 같다. 두 번 드셔도 돼요. 그렇죠. 이런 질문들,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들의 추출을 한 단계 더 낮게 한다는 거예요. 정답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얘가 크레마가 많이 나오건 안 나오건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많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질 나오게 환경을 바꿔주면 돼요. 크레마를 더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주면 되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일단 에스프레소 표면의 거품인데 커피에 오일 성분 밀려 나온 거, 녹아 나온 거 말고 밀려 나온 것들이 유화된 상태. 이게 뭐냐면 에멀전화된 상태라고 여러분들 많이 책에서 보셨을 거예요. 에멀전화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틴들 현상을 일으킨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제 책에 다 써 있어요. 하지만 설명드릴게요. 자, 기체랑 밀려 나온 오일이 만나면 갑자기 기화되지 못하고 유화가 돼요. 네. 기름이랑 공기층이 갑자기 섞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게 되거든요. 그게 크레마예요. 근데 그 눈에 보이기까지 처음부터 크레마라는 애가 추출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추출될 때 그 물, 우리가 뽑아내고 있는 커피액 속에 오일이 섞여 있다가 표면에 뜰 때 공기층이랑 갑자기 만나면서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 그걸 틴들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때 거품처럼 보이게 되는 게 크레마예요. 그래서 에멀전화 된다고 설명을 하는데 일단 크레마는 거기까지. 크레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많죠? 크레마의 변수예요. 많죠? 얼마나 에이지있냐, 얼마나 신선하냐, 너무 신선해도 안 될 거고 커피의 양, 만약에 커피 양을 막 10g 이렇게 했어 그럼 크레마 나올까요? 줄줄줄 쏟아지겠죠. 그런 거예요. 커피의 소중량도 중요하고요. 분쇄도 중요하고요. 템핑 얼마나 있냐, 물, 온도, 압력, 시간, 로스도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고. 자, 비정상적인 크레마를 얼른 볼게요. 신선도 떨어진 거, 당연히 기름 적어주고 안 나오겠죠. 입자가 너무 굵은 거 안 나오겠죠. 보관 상태가 좋지 않은 거, 너무 신선한 커피를 사용하면 커피가 안 나오고 크레마만 나오겠죠. 그것도 역시나 비정상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입자 지각 기준보다 가능한 전쟁이 너무 많은데도 정상적인 크레마의 바운더리, 보통 이 정도 크레마하고 인정해줄 수 있는 범위는 우리가 마시는 에스프레소의 질감의 상승 효과를 가져오거나 플레이버에 어떤 극단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거. 예를 들면 크레마 때문에 플레이버가 묻힌다든지 크레마의 쓴맛 때문에 다른 플레이버가 안 느껴진다든지 크레마의 기분 나쁜 맛 때문에
맛없는 맛 때문에 다른 맛들이 안 느껴진다든지 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밸런스를 이루는 크레마가 좋은 크레마죠. 그래서 뭐 옛날 책 보면 크레마의 두께는 0.3mm에서 0.5mm 사이여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더 이상 그런 기준은 없어요. 다 없어지는 추세고, 오늘 크레마는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이게 관능적으로 우리가 느꼈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에스프레소의 종류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말하고 넘어갈게요. 리스트레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에스프레소보다 농도가 훨씬 짙고 양이 적은 거죠. 그리고 룽보는 훨씬 더 농도가 일어나고 많이 추출한 거.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게 에스프레소라고 이탈리아에서 명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길게 뽑은 걸 룽보라고 하기 때문에 뭐 여러 책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양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뭐 60ml 이상이 룽보다, 뭐 80ml 이상이 룽보다, 100ml 이상이 룽보다 이걸 정할 수 없는 게 바리스타가 아니죠. 왜냐면 저는 57ml짜리 에스프레소를 뽑는데 그러면 곧 붓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이거 에스프레소가 아니에요 이럴 수도 없고 내 에스프레소는 57ml. 바리스타들 대회 영상 혹시 보시는 분들 계세요? MBC나 뭐 WBC나 네. 영상 보면 막 1대3으로 굽고 그리고 어떤 바리스타 17g에 45g 그리고 20g에 뭐 56g, 54g 먹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대회 때 에스프레소 꽤나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대회 때 리스트레토 뽑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면 대회에 가지고 나온 콩 때문에 그래요. 그 유행이 아니라 대회 때 가지고 나오는 콩은 보통 어떤 콩이에요? 비싼 콩, 좋은 콩. 그럼 거기서 뽑아낼 성분이 좋은 게 많겠어요, 없겠어요? 많아요. 리스트레토 뽑으면 아까워요. 더 맛있는 게 많은 애를 충분히 뽑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에스프레소가 막 60ml 이렇게 되는 거예요. 35ml 이렇게 절대 안 뽑아요. 내가 지금 100만원짜리 세트 샀는데 30ml 뽑아도 먹게 생겼어요 지금. 두 배는 뽑아야지. 아무튼 그래서 정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는 60ml 이상이면 다 룽보로 봤는데 꽤나 많은 양이니까.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실습할 때 수업할 때 해본다는 그 80몇 초짜리 이런 게 룽보 테스트를 하는 거야. 그대로 100ml씩 뽑게 하고 그래. 에스프레소를 100ml씩 뽑으라고 해요. 그것도 에스프레소잖아요. 이거 에스프레소의 종류니까. 그래? 그리고 룽보 파는 데도 있죠. 물을 희석하지 않고 길게 뽑아서 파는데 자신 있는 거 보였어요. 그리고 리스트레토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짧게 섞고 농축해서 뽑고 초반 수율에 집중해서 딱 진하게 뽑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재밌는 사실을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또 신단스만큼이나 헷갈려 하시는 거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리스트레토가 농도가 더 높아요? 에스프레소가 농도가 더 높아요? 리스트레토가 들리네요? 좋아요. 농도 훨씬 높아요, 리스트레토가. 아까 카페인이나 영양이 에스프레소가 성분이 더 많아요? 리스트레토가 성분이 더 많아요? 절대적인 성분. 농도 어려워요. 갈리는 것 같은데? 에스프레소는 안 갈렸구나. 오케이. 맞아요. 성분은 에스프레소가 더 많아요. 더 묽지만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성분을 취한 거예요. 리스트레토는 농도가 진한 거예요. 초반 수율에 집중해서 딱 뽑으니까 성분 자체는 더 적어요. 이해되겠죠? 바람직한 분들이 오늘 잔뜩 와주셨어요. 너무 기쁘고. 자, 요거 기준 WBC의 정의, 이것도 어차피 옛날 룰북 정의예요. 올해 바뀌죠? 옛날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작년까지 이거였는데 올해 바뀌어요. 그래서 아무튼 WBC 정의 그리고 샘플 추출계 기준 뭐냐면 WBC의 정의 그리고 내 정의 레이너 샘플 추출 기준 바운더리가 넓죠? 14g부터 25g까지 써. 너 원해? 29g 써? 이러거든. 14g? 싫어? 10g 해? 이런 거예요. 90도 VAR 플러스 마이너스 90도 80도 해도 되고 97도 해도 되고 92도 해도 되고
그리고 9가 위아래, 10과 해도 되고 12과 해도 되고 15과 해도 되고 6과 해도 되고 이런 거 7과 8과 다 되고 시간도 네 맘대로 해. 그리고 양도 리스트를 좀 깍 뽑아보고 싶으면 15g 이렇게 뽑아서 바꾸면 되잖아요. 17g 이렇게 뽑아볼 수도 있고 20g 뽑아볼 수도 있고 30g 위아래. 제 에스프레소는 보통 45에서 54인데 폭이 좋으면은 아까처럼 54, 57 이렇게 뽑고 추출비 1대2 이하 혹은 이상 1대1이어도 되고 1대1이 뭐예요? 20g 원두 20g 추출한 게 1대1이죠. 20g 해도 되고 40g 하면 1대2인 거고 60g 뽑으면 1대3인 거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추출비는 제공하지 않아요. 커피향, 토징향도 제공하지 않아요. 선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바운더리 안에서 정해지죠. 내가 정할 수는 없어요. 보통 머신 기준 이번 5회에는 몇 점 설정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통보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뭐 세계대회 같은 경우에는 안 정하는 때도 있고 그럼 이제 해마다 바뀌는 거니까요. 뭐 다르니까 매번 그거에 대해서는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요거 읽어보시면 돼요. 당연한 얘기니까. 에스프레소 추출의 4요소라는 게 있어요. 이거 옛날에 제가 배울 때 배웠던 거예요. 근데 이거 옛날 이론이라고 무시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수업할 때 제가 이제 이건 제 수업 자료랑은 좀 다른 자료라서 제가 이걸 이렇게 글로 써주진 않고 말만 해주거든요. 이거보다 더 추출에 관련된 게 가득가득한 PPT라는 거는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바리스타라면 알고 있어야 되는 이 4가지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해 볼 만한 어떤 의문점을 가져볼 만한 아까 전에 크레마는 꼭 맛있는가 이런 류의 질문을 가져볼 만한 내용들이니까요. 그쵸, 제가 읽어드릴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게 이제 주기적인 청소 및 유지 관리 너무 잔인한 거잖아요. 청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한 번씩 읽어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바리스타죠. 바리스타에게는 로스터가 중요하지만 사실 에스프레소에게는 바리스타가 제일 중요해요. 일단 로스터가 맛있게 로스팅 해줬으면 그 다음에 다 바리스타 없이. 네,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 잔의 맛있는 에스프레소가 탄생하기 위해서 바리스타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요거 오늘 특별히 준비한 디스트리뷰터하고 레벨링 툴 관련된 얘기인데 너무 다양하잖아요. 디스트리뷰터 툴도 되게 굉장히 다양하고 레벨링 툴도 굉장히 다양해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것도 다 다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770을 썼었고 이제 대회 때 나가면서 오토콤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더 이상 770을 쓰지 않고 비싸게 주고서 패스도 770이 놀고 있어요.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 언제든 DM 주시면 당근 할 수 있고요. 저는 지금 오토콤을 쓰고 있고 그리고 템핑은 그 밸런스 템퍼를 써요. 저는 밸런스 템퍼가 뭐냐면 이렇게 거치가 있는 걸 밸런스 템퍼라고 하거든요. 얘가 있기 때문에 삐뚤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딱 걸려가지고 뭔지 아시죠? 얘가 포탈포탈에 걸리니까 그냥 더 들어가는 이런 걸 쓰고 있고 그리고 디스트리뷰터를 좀 신경 써서 고르는 편이에요. 저는 그 날의 매무새라든지 커브라든지 되게 다양한 것이 있는데 일단 저는 일자형을 선호하고 그 일자형은 그냥 다른 변수들을 별로 건드리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거로 저는 높이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매번 높이를 줄이고 높이고 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트리뷰터의 높이에 따라서 제가 뭔가 환경을 바꾸는 요소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형태는 기본 형태를 선호해요. 저는 그래서 템핑을 하기 전에 포탈필터 바스켓에 담긴 커피 파우더를 고르게 펼칠 때 디스트리뷰팅을 하잖아요. 이렇게 생겼든 일자로 생겼든 넣어가지고 돌리는 거. 근데 이거 돌릴 때 그냥 여러분들한테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디스트리뷰터인데 이렇게 생긴 애들 있죠? 저는 일자를 좋아하지만 이렇게 생긴 애들 있는데
포다 필터에 얘를 얹고 한쪽으로 만약에 원두가 몰려있어서 이렇게 삐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평평해질 때까지 계속 돌려서 펴하게 만들어야 그나마 밀도가 좀 고르게 분포되거든요. 왜냐면 사전 밀도 고르게 분포하는 작업을 안 한 거잖아요. 이게 삐뚤어 들어간다는 건. 사전에 그라인더에서 받고 나서 고르게 분포했다면 얘가 평평하게 얹어질 거예요. 평평. 사전에 원두를 만약에 골고루 펴주는 작업을 했다면 이 안에 원두가 고루 분포되어 있을 거고 거기에 디스트리뷰터를 올리면 평평할 거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런데 갈아가지고 이렇게 산처럼 되어 있는 애를 그냥 탁 바닥에 치면 어느 쪽이 밀도가 높아요? 산처럼 쌓여있던 데가 밀도가 높아요. 그 상태에서 얘를 얹으면 이렇게 되겠죠. 좀 극단적이지만 이해되시죠? 이 상태에서 이제 삐뚤니까 꾹 이렇게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돌리기 전에. 최악이죠. 저 한쪽으로 계속 밀도를 높이고 계신 거예요. 자, 1차 갈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그리는 게 편하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이런 것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려고 온 거죠. 도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당겼어요. 그라인더에서 올렸어 안쪽으로. 그리고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올렸다 칩시다. 이거를 고르게 분포해주는 작업을 하지 않고 탁 쳐가지고 내리면은 여기랑 여기랑 이게 푹 꺼지면서 당연히 좀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때 눈으로 봤을 때도 보일걸요? 아무리 얘가 내려가서 좀 일로 떨어져도 이쪽이 좀 빛나는 게 보일걸요? 바리스타라면. 이쪽이 당연히 밀도가 더 높아요. 이미 탁 칠 때. 바닥에 탁 칠 때 저쪽 한쪽이 밀도가 높아진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넣어. 그랬더니 한쪽이 밀도가 높아서 들어오고 이렇게 삐뚤게 들어오는 거야. 이 삐뚤게 여기다가 디스트리뷰터 툴을 넣었더니 이렇게 걸린 거예요. 이렇게 골고루 잘 분포해준 애한테 이렇게 일자로 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려서 칩시다. 그래서 이거 남들이 굵은데 돌려야지 하고 얘를 일부러 뚝 눌러야 돼요. 누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원두가 더 눌리죠. 그러면 밀도가 이쪽보다 이쪽이 지금 2번 더 높아져요. 그다음에 한쪽으로 밀도가 쏠린 상태죠. 이쪽이 엄청 밀도가 짱짱한 폭이 돼 있고 이쪽은 약간 허술한 밀도를 가져요. 그리고 돌려. 그래서 빼봐. 그럼 윗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쁘게 돼 있어요. 예쁘게 돼 있지만 추출은 어떻게 돼요? 잘 날리긴 해요. 분명히 이쪽으로 불이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밀도가 약한 대로 향이 불이 먼저 쏠리게 돼 있죠. 그래서 사전에 분포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을 제가 왜 하고 있냐? 이따 여러분들 추출시킬 거라고요. 왜냐면 지금 우리 다 같이 추출 변수 기준 잡고 센서리 비교하려면 다른 변수로 환경도 바꿔봐야 되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중간에 채널링까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채널링 내지 말라고 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라인더에서 떨어진 애를 그대로 누르는 행동만 안 하시면 돼요. 자기만의 방법대로 왜 이렇게 바리스타 중에 스킬 있어서 이렇게 탁 쳐서 밀도 차이 안 두고 툭툭툭툭툭 이쪽으로 보내서 그렇게 치는 행동은 밀도를 고르게 하려는 행동 있잖아요. 근데 이걸 치고 안 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뭐냐, 뭐 때문에 치고 있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자기만의 방법대로. 저는 주먹으로 치거든요. 왜냐면 뜨거운 걸 잘 못 만져서. 저 되게 뜨겁잖아요. 내가 이렇게 손으로 하면 저는 여기가 너무 뜨거워갖고 주먹으로 이렇게 쳐요. 그래서 넘어오게. 그리고 과학적으로 여기 많으니까 여기를 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요. 얘네가. 그렇죠? 빈대로 쳐야 얘네가 넘어와. 빈대를 쳐야 돼요. 빈대를 쳐야 많은 쪽에서 넘어와요.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건 디스트리뷰션 툴을 어떻게 쓰냐, 디스트리뷰션 툴을 어떻게 돌리냐,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잖아요. 끼우고 돌리면 되는 거 다 알잖아요. 이 디스트리뷰터의 사용법을 몰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디스트리뷰션 툴은 결국에는 높낮이를 가지고 어차피 어떤 형태로 돌리든 속안의 밀도가 망가져 있든 고르게 분포되어 있든 윗면은 평평하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게 디스트리뷰션 툴이거든요. 그래서 윗면만 평평하게 하려고 디스트리뷰션 툴을 쓰는 거라면 어떻게 안에 밀도가 돼도 문제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밀도 차이가 생겨도 트널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저항으로 이렇게 천천히 수출한다거나 이런 트널링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 추출 환경에 따라서 꼭 그 밀도 차이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툴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툴의 역할은 안정화. 우리가 추출하기 전까지 그 포탑 필터 내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거지, 극단적인 차이를 내서 채널링을 유도하는데 디스트리뷰터 툴이 쓰이고 있다면 차라리 안 쓰는 게 낫죠. 옛날만 탁탁 쳐서 탭핑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 툴을 아무 생각 없이 쓰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한 거고요. 탭핑은 똑같죠. 이제 안정화를 해줬으면 안정화 돼 있으니까 누르는 건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세포로 나오고 이렇게 그대로 살짝 얹어서 툭 눌러보면 삐뚤어지기 쉽지 않죠. 이 디스트리뷰션 툴이 안정화를 다 해놨으니까. 그래서 사실 탭핑보다는 디스트리뷰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건 물론 이거의 목적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걸로 안정화를 시킨다는 목적이 있을 때 그 사전 동작과 이어서 얘가 굉장히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을 때. 근데 그렇지 못하고 사용을 잘못하고 있다면 안 쓰는 게 낫죠. 그런데 오늘은 안 쓸 거예요. 오늘 아주 베이직한 방법으로 탭핑만 할 거예요. 자, 다음. 자, 추출의 개념은 이미 아까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한 번씩 보시고, 제가 여기에다가 설명했던 아까 용매는 뭐예요? 막 이랬던 거 다 여기 써있고요. 다만 여기서 워싱 과정이나 디퓨전 과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검색만 하셔도 쉽게 알 수 있는 거긴 한데, 궁금하시면 DM 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추출을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게 더 중요해서 요걸로 이제 넘어가요. 여러분 이 그림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기 써있죠? 로스팅 과정 거기부터 이 로스팅 자료 중에 하나 뽑아온 거니까 이 그림 본 적 있는 분? 처음 본다. 처음 본다. 처음 봐도 돼요. 처음 볼 수 있어요. 이거 뭐냐면 로스팅이 완료된 원두의 상태예요. 원두. 생도 아니고. 좀 생두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좀 극단적으로 그려보냐면 생두는 이렇게 생겼어요. 생두는 이 안을 보면 저 조직들이 이렇게 다 붙어있지. 이게 셀룰로스 조직이에요. 근데 이게 열이 가해지고 파괴되면서 뽕 뚫리면서 새로운 세포분이 생기는 게 로스팅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원두예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새로운 세포벽이라서 사실은 셀룰로스 구조라고 말하면 안 돼요. 셀룰로스 구조는 저거거든요. 근데 저게 이렇게 된 거라 그냥 셀룰로스 구조라고 많이 로스들끼리 얘기를 해요. 아니면 벌집같이 생겼다고 해서 허니컴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요 허니컴 구조, 셀룰로스 구조 안에 들어있는 원래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을, 이 세포벽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을 애들이 빵 터질 때 화학 성분들이 화학 반응들을 엄청나게 일으킨 결과물이 로스팅이잖아요. 그 결과물들이 지금 여기 붙어있네요. 그죠? 큰 것도 붙어있고 작은 것도 붙어있고 지금 크기가 또 다르죠. 여기서 용해도가 높은 애는 이걸까요? 이걸까요? 얘가 용해도가 높아요. 얘가 물에 끌려 나올 가능성이 더 높죠. 더 빨리 끌려 나오고 용해도가 높고, 얘네가 용해도가 낮아요. 저게 뭔지는 몰라요, 저게. 하지만 일단 그렇다. 이게 단 걸 수도 있어요. 쓴 게 아니라 스웨이도 아까 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용해도가 다 차이가 있다는 게 실제로도 원두 그냥 현미경으로만 반 갈라서 봐도 보인다. 요거 같은 얘기예요.
삼자편상. 삼자편상 쉽게? 진짜 쉽게. 빠르게. 자, 우리 아까 중딩 1학년 화학이라고 했잖아요. 중딩 1학년 화학책을 실제로 교보문고 가서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분자는 이제 첫 문장이에요. 이게 분자 화학 배울 때. 분자는 언제나 평형을 이루려고 한다. 들어보신 분? 처음 들어봐요? 왜 다 주원님께 잤어요, 저처럼?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 이과생이었다면 이 자리에 안 있겠죠. 물론 이과로 나온 커피들도 많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 분자는 언제나 평형을 이루려고 하거든요. 저거의 가장 쉬운 예시가 뭐냐? 물을 여기다가 한 컵 두고 집에 갔다가 내일 출근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물이 줄어 있어요. 걔는 없어진 걸까요? 아니죠. 공기 중으로 기화돼서 흩어진 거예요. 왜? 어디가 밀도가 더 높아요? 물속이 높아요? 여기가 더 높아요? 물속이 높아요. 그 분자는 늘 평형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높은 데 있던 게 낮은 데로 간 거예요. 여기 평형을 어떻게든 이뤄보려고. 하지만 이룰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계속 기화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구는 둥글고 크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분자 평형 때문에 기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상편도 마찬가지예요. 분자는 방금 뭐라고 했죠?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 높은 게 낮은 데로 가요. 비어있는 데를 자꾸 채워서 둘이 같은 분자량을 만들려고 하는 성질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커피 에센스가 있어요. 이렇게 커피가 있어요. 추출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리고 맹물이 있어요. 그럼 어느 쪽이 더 밀도가 높겠어요? 여기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분이 자꾸 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삼탑이에요. 여기 있는 게 자꾸 일로 가려고 해서 이게 갈색물이 돼서 뚝뚝뚝 떨어져고 커피가 되는 거예요. 에스프레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삼탑 현상이에요. 브루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커피는 삼탑 현상의 일종이에요. 이렇게 알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거 TF 주시면 돼요. 자, 난류도 지금 난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난류는 언제 할 거냐면 6월에 할 거예요. 6월에 유량 얘기할 때 하게 될 거예요. 요거 지금 화살표가 이제 제 거 엑셀이랑 여기랑 지금 달라붙는 떴는데 여기 한 칸씩 내리시면 돼요. 페이퍼에도 그렇게 돼 있나요? 아, 페이퍼 정상이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경향성을 보시는 거고, 제가 학생들한테 저 표를 제공하면서 저 표는 책에도 있어요. 근데 이 표를 제공하면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과다는 이거, 과소는 이거로 외우지 말라고 제발. 여태 그렇게 공부하다가 신단수가 왜 생긴 거거든요. 외우지 말고 여기 과다, 과소 혹은 과소 문제나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어느 경향성으로 봐야 과소를 낼 수 있지가 여기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선물을 더 뽑아서 일부러 과다를 유도할 수 있지가 여기 생각하시면 돼요. 경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썼죠? 추측 변수 이렇게 원래 써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 표 보면 그게 아니고 추측 변수에 따른 경향. 이 경향을 분쇄도에서는 과다 쪽으로 일부러 내려면 점점 볼게요. 일부러 과소를 내려면 성분 제어를 하려고 물도 안 들어가게 하고 나올 것도 없게 만들려면 굵으면 되죠. 그래가지고 콜스로 보고 이런 경향이라고 보시고 저 표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신 추출 변수 지금부터 추출할 거예요. 자, 도직량이 있겠고요. 도직량은 이제 몇 그램 쓸 거냐. 근데 우리 바스켓이 18g짜리라서 29g까지는 못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고려를 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18g짜리 바스켓을 오늘 쓰고 도직량은 여러분들이 정하실 거예요. 분쇄도도 파인하게 콜스하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물의 온도는 제가 마음대로 설정해 놨어요. 지금 90도에 나오게 하려고 89.9도로 세팅해놨어요. 89.9도 세팅해놓고 90도의 물 정도를 쓰겠다는 얘기죠. 물의 양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얼마나 받을 건지 얼마나 쓸 건지. 근데 이 차이를 조금 보여드릴 건데
그거가 중요하고, 그리고 압력은 고정해놓고 갈 거예요, 오늘은. 오늘 압력 테스트까지 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압력 고정해놓고 갈 건데, 마지막에 한 번 압력 바꾼 거 쭉쭉쭉 드릴 거예요. 비교샷으로. 그래서 현재 6바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나오면 여기 다 써있거든요. 몇 바인지 어떤 부분인지 막 다 써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추출 시간은 이제 추출할 때 몇 초에 뽑았냐 이거니까 우리가 뽑아보면 알겠죠? 사실 추출 시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인데, 그건 이따가 자연스럽게 얘가 나올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